퍼지는 양상입니다. 전격 인터뷰 일부에선 국민의힘 중진이자 경북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도지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이철우 도지사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건강은 괜찮으실까요? 저요. 네. 요새 뭐 암은 감기와 수준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의식이 너무 좋아서 저는 뭐 감기처럼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가볍게 넘어가더라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반가운 예. 소식이네요. 예.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 혁신안 공개 지금 8일로 그러니까 내일이죠. 예고가 예. 돼 있는 상황인데 당내에서 뭐 쇄신론 또 자강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저는 뭐 쇄신론이나 자강론이나 모두 당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다 같은 이야기라 보고 네. 다음은 쇄신을 하든 자강을 하든 몸을 튼튼하기 위해서는 굶은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굶은 부분을 도려내다 보면 몸이 튼튼해지고 그러다면 쇄신을 해도 되고 자강해도 되고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무슨 통합이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올 때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인간의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아픈 부분은 고쳐야 되지. 고치지 않고 그 힘을 기른다는 것은 힘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합니다. 예. 네. 어제 아시지만 그 오세훈 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만났습니다. 예. 그 당의 쇄신과 통합의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고요. 저희 예.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유정복 인천시장도 혁신이 우선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예. 지금 골문 부분을 먼저 도려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잖아요. 예. 네, 시각차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별 시각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도 다 당을 힘을 길러서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도 우리가 승리하고 다음 대선도 우리가 이기고 국회의원 선거도 이기고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이라는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순서가 어느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아픈 부분을 두고 뭐 힘을 다 합쳐서 모두 통합하자 이런 이야기 같은데 당이라는 것은 그 무리가 당자거든. 무리 당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나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지지 않은 분이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다고 봅니다. 예. 네. 예. 지금 지사님이 같은 뜻을 가진 분이 함께 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윤리위원회가 재가동이 예. 되는데 이게 결국 예. 당원 게시판 사태 관련한 부분 때문에 큰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중앙정치에서 떠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우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인간이 공자께서 말씀하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우리 당은 뭐 치국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신제가 기본이 자기 자신을 수신하고 닦고 그 다음에 제가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집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걸 몰랐다면 문제가 있고 알았다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은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느 집안이든 어느 나라든 이런 일이 생기면은 자기 집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사과하고 책임지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이 지금 절차에 있어서 당 윤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윤리위원회 구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원래는 관행적으로는 위원장 외에는 비공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를 통해서 이제 윤리위원회 위원들 몇 명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른바 윤건희 라인으로 채워졌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임명 직후에 사퇴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일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공개 안 하게 되면 공개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공개되어서 이제 사퇴한다. 왜냐하면 내가 일리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그 전 대표를 전액을 한다든지 무슨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들하고 관계가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되는 게 예, 맞다. 예. 네. 자, 그러면 지금 장동혁 대표도 사실 그 지사님하고 비슷한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걸림돌이 예. 제거돼야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순서의 어떤 측면으로 보시고 있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자, 예. 그러면은 지금 순서에 따라서 지금 먼저 사과하고 또 당에서 절차대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통합을 한다라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통합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유우파 보수당이잖아요. 자유우파 보수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다 뭉치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을 두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을 갖고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겠다. 또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뭉치는 것이요. 그게 네. 당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유우파의 뜻을 두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뭉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뭉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제 예, 강조를 예. 하셨는데, 예. 음. 그 앞서 지금 김도읍 의원이 정치기 의장을 넉 달 만인가요? 지금 예. 사퇴를 했거든요. 예, 배경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석에는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도읍 정책의장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고든 분이거든요. 고든 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장동혁 대표 될 때 본인이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하고 당이 장동혁 대표께서 좀 정치 경력이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선이나 되고 하니까 자기가 좀 도와주겠다. 그런데 길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만두고도 저하고 통화했는데 왜 네. 그만뒀느냐 하니까 연말쯤은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었다. 처음부터 너무 길게는 안 하려고 생각했고 말씀을 드렸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다른 정치적 행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뭐 꼭 장 대표하고 뜻이 안 맞아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이분은 아주 올곧은 분이기 때문에 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말을. 같이 못하겠다든지 이렇게 네네. 그런 이야기를 안 했는 거 보면 자기가 들어갈 때부터 정책위장 시작할 때부터 올해는 길게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민주당이 새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법을 추진하면서 오늘 법사위가 열립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1심 선고도 16일에 열리고요. 예. 자, 지사님께서 계엄에 대한 국민 심판은 대통령 선거에서 지면서 끝났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당이 도와야 한다고도 하셨고요. 예. 이 입장 여전하신 건가요? 예.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들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계엄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처음부터 계엄은 잘못되었다. 그래도 이 대통령이 탄핵해서 나라가 어지러울 정도의 탄핵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 했고 또 계엄의 부분에 대해서는 김문수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뭐 한두 번 사과했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패배했잖아요. 그 이미 국민들이 심판이 끝났다. 계엄으로 알고 할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런데 2차 종합특검법 추진하면서 계속 예. 이 내란 청산 입장을 고수하고 이걸 지방선거까지 가져갈 텐데요. 여기에 예. 그럼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탄핵할 때 탄핵하면은 정권 뺏기는 건 당연하고
그다음에 정권 뺏기고 나면은 뭐 내란 뭐 이런 문제를 내서 계속 공격을 할 건데 그게 우리 당이 대비를 했어야 되고요. 그래서 판세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아직 한 5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뭐 지금 2월 3일이니까 네. 뭐 5개월 채 안 남았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지는 잘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많이 패배하지는 않을 거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 17개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충남하고 대전하고 광주하고 전남이 합치면은 또 15개 되겠죠.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석을 이기도 안 이기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냐 경제가 가장 정치에 관여를 많이 하거든요. 경제가 곧 정치고 그게 안 보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경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특히 서민의 사람들의 삶이 어렵고 소상공인들은 오늘 그만두냐 내일 그만두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여당을 지지해 주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직 5달이나 남았다. 정치는 예. 생물이다. 여전히 예. 변수는 많다. 그러면서 이른바 내란 심판론보다는 정권 심판론이 더 작동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겠습니까? 정권 이제 1년이 그때가 6월 3일 되면 1년이잖아요. 선거하는 날은. 네. 1년이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나오게 돼가 있고 그거는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경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기가 어려운데 여당을 지지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것은 살기가 좋을 때 그때 지지하는 거지. 그러나 야당이 워낙 지지부진하면은 그것 또한 지지해 주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민주당이 사실 악재가 계속 있지 않습니까? 공천 헌금 의혹 논란도 있고요. 근데 이런 기회를 국민의힘에서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안에서 바람 빼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집안이 분란이 일어나는 집안을 누가 좋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집안이 분란을 빨리 없애는 것이 국민 지지를 받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네네. 지금 일단 여야 모두 올해 지방선거에 뭐 총력을 기울이는 건 당연지사일 텐데 올해 지방선거 앞서 뭐 잠깐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예.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리고 계세요, 판세를? 저는 뭐 자세히 판세를 알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러나 이 선거는 국민의 체감도거든요. 국민들께서 누구를 지지해주면 우리의 삶의 보탬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을 하기 있기 때문에 저는 경제 문제다. 우리가 삶의 문제다. 삶이 핍박한데 누가 현 정부를 지원하겠느냐. 현 여당을 지원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지금은 다른 문제보다도 심각한 게 서민들 삶이고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제일 큽니다, 지금. 네. 그래서 기업도 하기 너무 힘들고, 어디 나가면 좋다는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저도 같이 있어 보면 너무 미안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할 거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 선거를 치르면은 정부 여당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큰 틀에서 이제 경제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해주시고 있는데 사실 뭐 국민의힘이 전체적인 어떤 판세에서는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경제 문제에 만약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강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경제 전체가 좋아지면은 경제가 나빠지면 서민이 가장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민 삶을 어떻게 좋아지도록 하느냐. 그것은 경제 성장입니다. 네. 다 성장을 하면은 다 좋아지는데 따라서 좋아지는 게 우리 서민들 삶이고 특히 소상공인들 지금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이고 서울에 가끔 가는데 가보면은 테헤란로도 빈 점포, 네. 점포 임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에는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해야 된다. 그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예. 장동욱 대표가 파격적인 공천을 언급을 했는데 예. 지사님이 생각하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필승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어떤 공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공천은 국민들이 원하는 쉽게 하면 당원이 원하는 그런 공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파격적이라 하기보다는 국민 여론에 맞는 그런 사람들 공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투표할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천하는 거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공천하는 건 파격이라 할 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구우면할 거 없이 당원들,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람 투표의 노장에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인물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당심 70%를 지도부에 권고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났지 않습니까? 예, 예. 지사님은 당심 70%이 안을 찬성하십니까? 저는 우리 당이 어려운 게 당원들이 숫자가 적어요, 지금. 그래서 당원을 확 늘려야 된다. 특히 수도권에는 지구당 위원장 이분들이 당원 확보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이 힘든다. 그래서 저는 당원 확보를 많이 하는 사람들, 당원이 많아져야지 우리 당이 이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원을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해왔기 때문에 당원들이 역할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당에 들어왔는데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우리 후보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70% 뭐 더 이상도 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의원들과 또 예.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을 위해서 노력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죠. 그래서 저는 우리 당이 당원을 한 10% 확보하고 당원 교육을 잘하면은 정권 되찾아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을 거고 또 모든 선거에 나가서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국민들과 같이 나간다면 선거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원이 선거할 때만 반짝 늘었다가 또 선거 끝나면 다 탈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상시 당원이 늘어나고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국민 속에 많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상관없이 당원을 늘려서 당원들이 교육을 많이 되어가지고 자유우파 보수 정당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더 빠른 이거다 생각합니다. 네. 당을 넘어서서요. 예. 연대. 예를 들면 개혁신당과 연대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든 누구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유우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같이 가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사님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삼선 예. 도전 결심 지난해 말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사실 갑작스럽게 또 건강에 좀 안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예, 어떤 예. 계기로 삼선 결심을 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뭐 몸이 아플 때도 할 일이 많다 이래 생각했기 때문에 빨리 좀 회복된 것 같고요. 지금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방 인근 살기가 너무 힘들고 지역 균형 발전 안 하고 난 다음에는 대한민국 또 발전도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은 수도권 대기업 중심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중앙정부 이야기할 때도 하는데 지방 균형 발전, 지방이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방 시대국 우리 조직도 만들고 지방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이래서 대한민국이 뭐 지금 이 정부에서도 5억 3특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 발전을 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균형 발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할 일이 많고 또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나라 내에서는 제일 땅 면적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재난도 많고 이 지난번에 산불도 크게 났는데 그 산불 그 뒤처리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산불 났는 지역을 그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한 지원도 확실히 해야 되지만 또 우리 산이 많은데 이 산을 어떻게 돌이 되는 산으로 바꾸느냐 이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지금 우리 TK 신공항 또 영일만 항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 네. 자, 지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통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까 잠깐 지사님도 언급하셨지만 뭐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사실 대구 경북 통합론이 먼저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두 곳은 훨씬 더 좀 선거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대구 경북 통합을 먼저 준비를 했었고 저들이 법안도 다 요청해가지고 만들어놨는 법안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다가 막 기업 사태가 나고 이래서 지금 중단이 됐고요. 네. 그런데 이제 대전 충남하고 광주 전남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통합이 하는 게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행정 중에 과거에 직할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예. 부산 직할시, 대구 직할시, 대전 직할시, 광주 직할시, 물론 인천도 직할시 만들었습니다만은 이런 직할시 만드는 그것이 좀 행정이 착오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도움이 안 됐다 생각하는데 합치는 게 저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예. 뭐 대전 충남은 지난번에도 보니까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충남 부분에 왜 도청을 옮겼겠느냐. 균형 발전 때문에 옮기는 거다. 그래서 수도권과 우리 지방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대전 충남 지역 내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도 균형 발전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어떻게 할 거냐 준비해놓고 통합하는 게 좋을 거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예. 선거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선거는 뭐 전국이 동시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예. 뭐 통합했다고 달라지고 그런 문제는 크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네. 지금 대구 경북의 현안이 이제 TK 신공항 이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사님이 이제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경북에서 자체적으로 먼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재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경북 재정에 위험이 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도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뭐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TK 신공항은 자칫하면 우리 돈 가지고 그냥 건설하는 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TK 신공항은 공항을 새로 이전. 네, 이전입니다. 공항이 있는데 이전하는데 이 이전하는데 현재 땅을 210만 평 되는 대구에 있는 땅을 우리한테 미리 땅으로 현물로 준 겁니다. 그 국비가 미리 내려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현물로 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건설 경기가 나빠서 이 땅을 팔아서 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 공항을 새로 건설해야 되는데 이 건설 경기가 나쁘니까 이게 언제까지 되겠느냐. 나중에 분양이나 되겠느냐. 걱정을 해서 건설회사가 안 들어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공항은 빨리 만들어야 돼요. 늦어지면 늦어질 만큼 지역 발전이 늦어집니다. 저는 공항 1년 늦으면 지역 발전 10년 늦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전에 우리 26년도에 돈 되는 것은 다 하면 한 2,800억 정도 되는데 대구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있거든요. 입체가 대구인데 대구 돈이 그렇게 어려우면 알겠습니다. 경북에서 좀 선제적으로 보태서 같이 하자. 이런 이야기예요. 네, 지금까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지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